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도 12운성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운성 강의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 갔는데요. 오늘 12운성은 사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절지부터 시작을 했죠. 순서는. 그러니까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골록, 제왕, 쇠, 병지까지 끝났고, 이제 10개 했고요. 12운성 2개 남았습니다. 사지하고 묘지. 자, 12운성 사지다. 사지. 12운성은 사람이나 어떤 자연이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태어나서 성장해서 늙고 병들은 다음에 죽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 플러스 12운성에는요 어떤 윤회의 불교의 윤회 개념이 있어서 이게 이제 절태양 과정이죠. 절태양 과정을 다시 거쳐서 장생의 어떤 다시 태어난다. 그 중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이제 죽을 사자를 쓰죠. 사지. 일단 뭐 죽는다 하면 어감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사지 깔고 있으면 죽나요?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운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은 자연을 추론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어떤 이 계절적인 어떤 기운, 운기를 읽어서 그런 생로병사라든가 어떤 모든 어떤 기운의 움직임을 우리 인간의 삶에 대입을 해서 그거에 어떤 추명을 하는 거죠. 삶이 어떨 것인가 예측을 해보고 취길피용 한다는 거죠. 취길피용. 길한 것은 취하고 흉한 것은 피해 가려고 우리가 이제 사주 명리를 공부를 해서 감명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병들은 다음에는 죽게 되는데, 죽는다는 단순한 다이, 데드, 죽음, 데스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에 사람이 살면서 그때쯤에 느끼는 어떤 심리, 생기게 되는 심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활동력,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상태나 기운의 왕세, 이 어떤 모든 거를 우리가 읽어내는 게 이게 12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지라고 해서 무조건 죽는다. 좀 죽냐?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주사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이제 동주사는 육식갑자 간지 중에 4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오, 을해, 경자, 신사. 요 4개의 간지만 어떤 12운성 중에 사지를 깔고 있는 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에 외울 때 갑오년 을해일에 경자, 여자 이름 같잖아요. 뒤에 자자 들으면 경자를 좋아한 신사가 자살했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경자를 너무 좋아하는 신사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뭐 죽었다. 그런 의미로 갑오년 을해일에 경자를 좋아한 신사가 죽었다. 자살했다. 갑오을에 신사 경자 이렇게 외웠는데, 그러면 이 일주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냐 그겁니다. 아니죠. 그 갑오년 지금 약 이민년에 올해 태어난 이 4개의 일주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바로 죽냐 그건 아니고, 그런 어떤 심리 상태, 요건 이제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그런 활동력, 그쵸? 이 기운의 왕세하고도 어떤 비슷한 얘기지만, 그리고 상태나 그 형세, 그쵸? 어떤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단순하게 그 사지라고 해서 너무 겁먹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지의 의미 중에 한자로 또 이 생각사나 역사할 때 사자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산데 공교롭게 요 죽을사나 생각사나 역사사가 이 사지라는 12운성의 공통적인 어떤 그런 내용하고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죽게 되면은 가지게 되는 어떤 심리가 어떠냐. 활동력은 떨어지겠죠. 정신적으로는 이게 이제 풍부해지고 경험치가 이미 많으니까 활동력은 기운은 떨어진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생각이 많아진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사지를 깔고 계신 분들, 또 사지의 기운이 운으로 들어왔을 때 행동보다는 생각, 그쵸? 어떤 철학, 종교, 뭐 이상 이런 쪽으로 가깝게 되고, 그 다음에 사지는 이미 태어나서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그 사람만의 역사, 그 사람만의 기록, 그 사람만의 경험치, 그러니까 누적돼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사지나 병지 이렇게 깔고 있으면요, 이미 인생의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애어른 또는 애늙은이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운성 사지에 대해서 먼저 제가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사지 죽는다. 그럼 부정적인, 그러니까 무조건 사주는 부정과 긍정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십성 중에서도요, 정인, 정관, 길신이라 모두 좋게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정인이면 받을 줄만 안다, 게으르다, 그게 많으면, 정관이면 너무 고리타분하다, 답답하다, 좀 성실하고 약간 이렇게 규정에 맞게 딱딱하는 그런 딱딱 맞게 하려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이런 바른 모습은 있지만 사람이 너무 또 고지식하고 답답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것만 있고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살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무서운 신살로 얘기하는 게 백호살이나 괴강살 있잖아요. 백호, 예를 들면 뭐 을미일주다, 백호대살 중에 하나인데 을미일주면 이게 무조건 신살로 따졌을 때도 옛날 같은 경우는 뭐 호랑이에 몰려 죽는다, 피 보고 죽는다, 객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게 프로 전문가 어떤 그런 뭔가 하나에 정통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뚝심이 있는 어떤 그런 살로 보거든요. 그래서 12운성 강의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늘 이제 12운성 강의하면서 그랬던 그래프가 있죠, 여러분들. 자, 12운성의 어떤 기운 그래프라고 제가 이제 뭐 제 나름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렇게 기준선이 있다고 했고요. 이렇게 태어나서 어떤 이런 곡선에 이게 이제 12운성, 이게 기준선이다. 이때 제 강의를 계속 들으셨던 분은 이미 이제 이 그래프 너무 익숙하겠죠. 자, 그럼 써볼까요? 저도 이거를 수없이 몇백 번 그려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장생, 약간의 불안하면서 출렁임 있는 목욕, 이제 관대죠, 관대. 생욕태, 약자로 씁니다. 욕은 목욕이고 생은 장생, 대는 관대. 그 다음에 걸록, 제일 정점에 제왕,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병, 사, 묘. 그래서 이제 이거 태, 양.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 지금 오늘 공부할 요 사진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기운의 하강점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장생 목욕 관대는 인생의 성장기다. 그죠? 로광세는 인생의 전성기다. 자, 요 병사묘는 삶의 어떤 쇠퇴기 같은 쇠퇴기. 자, 절태양은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활동하기 위한 준비기.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드렸고, 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이 그래프만 머릿속에 담고 있어도 12운성의 어떤 기운의 느낌이나 활동, 이런 것들을, 물론 내가 자세한 내용을 막 이것저것, 뭐, 사지는 뭐, 죽은 것처럼 정신적으로 어떻고 막 그걸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나이 때도 쭉 말씀드렸고요. 생육 때는 태어나서 갓난아기, 목욕은 태어나서 4, 5살부터 초등학생 수준, 초등학생 때쯤에, 관대는 청소년기에서 20대 한 초반까지, 걸록은 20대 중반에서 30대까지 이제 취업을 해서 직장을 가져서 내가 돈을 받고 록을 받고서 일을 하는 시기, 제왕은 한 4, 50대 정도. 그러니까 이게 딱 나이대로 픽스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서 제왕지가 30대에 제왕지를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50대나 60대에 제왕지를 맞이하는 분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삶의 사이클, 나이대를 봤을 때 보통 왕지는 한 40대가까지 되지 않을까. 그쵸? 세지는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서 50대 정도 되면 이제 약간 쇠퇴기, 은퇴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약간 힘은 빠지지만 경험과 노련함이 있고 힘은 아주 좀 남아있는 상태, 전성기에 들어있으니까. 자, 병지는 한 60대 정도로 돼서 이제 일선에서 은퇴를 해서요, 몸도 아프고 병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어떤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성적이면서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난 어떤 그런 시기. 그쵸?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사진은 나이로 따지면은 딱 픽스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60대 정도, 50, 60, 70대 정도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70대. 그러니까 이게 딱 픽스는 돼 있지 않으니까 70대 정도에, 보통 우리가 지금 삶의 어떤 연령이, 평균 생존 연령이 한 80세에서 80대 정도 되잖아요. 앞으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 이 나이대도 좀 바뀌겠죠. 바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되면 이제 신체적이나 활동력은 좀 떨어지지만 정신적으로 경험치나, 그리고 막 새로운 거를 시작하기에는 70대는 좀 늦잖아요. 그러니까 옛 것을 좀 좋아하고 추억에 잠겨 있고 뭐 이런 거죠. 자, 묘는 이제 뭐 80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8, 90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 있다, 그 의미거든요. 묘지에 들어가 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죽어서 묘지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라 딱 그 의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깝깝함, 옛날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묘지에 설명드렸지만 고려장 있잖아요. 고려장. 늙은 부모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산속에 이렇게 최소한 먹을 것만 이렇게 챙겨가지고 자식이 없고서 이렇게 그 늙은 부모를 이렇게 묘는 아니지만 운막 같은데 해놓고 이제 죽을 날만 최소한의 먹을 것만 주고 죽을 날만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묘지가 이제 딱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력은 떨어지고요, 옴짝달싹 할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풍부해지고 뭐 인생을 이제 되돌아보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된다. 자, 절지는 이제 묘지에서 영혼과 육체가 완전 분리돼서, 그쵸? 끊어지는, 절초봉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셋을 할 수 있는 시기. 자, 태는 잉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다시 잉태를 해서 이제 막 커가는 뭔가 새로운 시작, 불안하지만 새로운 시작 시기. 양지는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근데 이제 조금 태지가
착상해서 수정을 해서 이제 좀 안정기를 거치는 한 10개월, 12개월까지를 태지로 저는 이제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안정기에 들어선 임신 한 3개월 또는 12주 정도 이후에 태어나기 전까지가 양지다. 이게 어떤 우리 인생의 그래프가 12운성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위에는 우리가 보통 양의 기운이라고 이 기준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의 양의 기운이고 요 아래쪽은 음의 기운이죠. 음의 기운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양의 기운이니까 위쪽에 있으면 신체적 활동력은 높다. 자, 밑에는 정신적, 그쵸? 약간 수동적, 여기는 적극적, 어떤 이런 모습들이 요 그래프만 봐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지라는 의미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사지다. 사지의 어떤 심리, 상태, 기운, 활동,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그쵸? 이게 이제 기운의 왕세를 나타내는 거죠. 요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첫 번째, 사지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요? 죽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사지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 활동력은 저하되지만 정신적, 철학적 사고력은 올라가는 시기라고 뭐 생각이 되잖아요. 왜냐면 70대 정도 되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뭐 아주 요즘은 또 나이 많으신 분들도 60대 뭐 70대 되신 분들도 몸짱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정말 예외적인 그런 분들이고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그 정도 되면요 인생 많이 살았고 경험치도 있고 이해심도 생기고 뭐 이런 우리가 이제 느낌을 갖게 되는데 제가 보면 꼭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사주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주를 풀기 위한 어떤 이런 심리나 상태, 기운, 활동을 사지에 이제 대입을 해서 우리가 도출하는데 제가 이제 삶을 좀 살다 보니까 요거 좀 사주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꼭 나이가 뭐 60대, 70대 된다고 해서 꼭 정신적이나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해나 이 배려나 공감 능력이 꼭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다. 더 자기 고집이 강해지고요. 더 남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 막 그런 아집, 그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인생 경험이 맞다, 전부다 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인생의 사주도 그렇고요. 모든 어떤 이 법칙에는 예외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살면서 그렇지 못한 어르신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주가 어떤 70대 노인의 사주가 막 사주에 편관 막 많고요. 그쵸? 관대, 목욕, 장생, 막 이런 걸로 이제 막 이렇게, 이거 십성이지만, 12운성 이런 게 많으신 분은 평생 60, 70 돼도요, 이런 관대의 질풍노도 같은 느낌, 목욕이 어떤 멋부리고, 그쵸? 아까 철없는 느낌, 장생의 아이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60년, 70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또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쌓여서 조금은 이런 관대나 목욕, 장생을 이 참 사람들하고 살면서 뭐 다투기도 하고 뭐 타협하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씩은 변화해 갈 수 있지만 근본 사람이 이 타고난 사주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약간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지만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도 약간 여러분들이 뭐 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정신적 철학적 사고력이 높아지니까 이 사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막 운동선수라든가 막 이런 것보다도 운동선수를 해도요, 내가 물론 젊을 때 잘 할 수 있어. 뭐 선수 생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은요, 감독이나 코치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가르치는 능력이 더 탁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감독이나 코치를 하시는 분들은 또 몇몇 이렇게 선별된 분들만 하세요. 옛날에 운동은 엄청 내가 몸으로 뛰는 건 잘했지만 나이 한 이제 은퇴하고 나서 감독이나 코치로 뛰고 계시는 분들 보면, 물론 본인이 현역 시절에 잘해서 그 경험치를 가지고 어떤 명성이나 이름값, 네임밸류를 따라서 감독이나 코치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은요, 사지나 어떤 이 병지나 어떤 경험이나 정신적인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가르치시는 것도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특징은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일단은 학술, 그러니까 일단은 정신적인 거죠. 막 활동적으로 우리가 육체로 뛰는 거 아니라, 그다음 예술, 문학 이런 쪽에 조금 더 가까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술 있잖아요. 의술, 뭐 의사 선생님 의술을 펼치는 어떤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철학,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사주 명리도 철학이잖아요. 동양 철학인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사람들과 상담하고 경험치를 가지고 인생을 돌아보고 하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면도 분명히 강점이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어떤 종교, 정신적인 종교로서 뭐 신을 섬기는 종교도 되지만, 그렇죠. 이거 이제 종교도 활동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정신적인 분야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가, 글을 쓰는 작가라든가 인문학 이런 쪽으로 막 활동적인 것보다는 공부 쪽, 그쵸? 이런 쪽에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다. 또 직업적으로는 선생님도 많겠죠. 코치, 뭔가를 남을 위해서 내가 남을 생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의 것도 있고, 그리고 한 곳에서 본인의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뭐 의술에는 또 여기 약사, 의사, 약사 또 다 포함이 됩니다. 약사 선생님들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제 연구직, 한 군데서 오래 옛날 거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연구직도 될 수 있지만, 옛 것을 좀 이렇게 연구하는 연구직, 이런 쪽으로도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게 이제 기운이 매칭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업적으로는요, 아까 얘기했던 뭐 직업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뭐 선생님, 뭐 작가, 그쵸? 그리고 얘기했지만 이제 고고학, 사학, 그러니까 옛 것을 연구하고 찾아보고 역사를 연구하고 하는 이런 쪽에 조금 더 적합하다. 그래서 사업, 개인 사업이나 프리랜서
또 가능하지만 이것보다는요 그냥 직장, 그러니까 직장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관성, 인성, 십성 중에는 관성, 인성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 직장명으로 보거든요. 년지나 월지에 관성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뭐 공무원이다, 국록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지가 있어도요 막 내가 활동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바쁘게 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장에서 출근해서 따박따박 그때그때 내가 뭐 하루 일 나한테 주어진 업무 이렇게 하는 직장명이 더 어울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떤 개인 성격이나 이제 삶의 스타일은요 상당히 적극성은 좀 부족하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명리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학문으로 저는 기본적인 어떤 원리나 이런 걸 가지고 막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신이 아니고 또 이 사주 명리학은요, 이게 점사가 아니거든요. 점학. 딱 맞추고 100%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예외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본인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무인성 강의를 했는데, 그 본인의 아들 사주를 보니까 무인성이다. 무인성은 엄마도 없고 인덕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직장의 어떤 그런 직장 생활도 힘들고 뭐 이런 그 다음에 공부도 못하고 공부 인연도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나는 아들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은 엄마인 나하고 정말 가깝고 친하고요, 그 다음에 공감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고, 비록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성적은 잘 안 나와서 속상해한다. 이 무인성 강의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있고 안 그런 분들도 있는데, 보통 인성이 없다는 사주에서의 특징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드시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사주를 풀이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 십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의 사주의 궁합적인 모습도 볼 필요가 있고요. 뭐 인성은 또 우리가 기운에 오행으로 따지면 수기운, 인성이 없어도요 인성은 또 우리가 휴식, 약간 브레이크, 인생의 어떤 브레이크 같은 역할도 있거든요. 하지만 인성이 없어도 수기운이 있으면 어떤 인덕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그쵸? 그런 기운을 대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저는 사지를 깔고 있는데 엄청 인생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왜 저 뭐 적극성이 없는 사람으로 자꾸 간주하나요? 그게 아닌 겁니다. 사지지만 또 이게 글자로, 그쵸? 예를 들면 가보다, 가복을 일주일 갖고 계신 분들은 적극성이 부족하나요? 사지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지만, 간목은 추진합니다. 첫 번째잖아요. 상관이에요. 상관의 사지다. 그리고 오화는 또 불의 기운, 화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산하려고 하고 엄청 활달하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사지의 특징을 분명히 갖고 있긴 할 겁니다. 내가 활동을 하고 시작하기도 좋아하고 막, 그쵸? 간목, 이 첫 번째의 이 간목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분이 뭔가를 얘기하고 할 때는요, 생각을 하면서 하는 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끼를 막 발산하고 하지만 이것은 어떤 가르침. 상관의 사지하고요, 목욕상관, 그러니까 을사 있잖아요, 을사. 을사도 상관이거든요. 근데 을사는 목욕의 상관이에요. 그리고 상관이지만 어떤 상관이 더 철없고 조금 이렇게 약간 불안하고 멋부리게 좋아하고 그럴까요? 이 목욕상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저 을사인데 저 멋부리는 거 싫어하고 말하는 거 집에만 있습니다, 집순입니다. 자, 을사 상관인데 옆에 뭐
자수 뭐가 있다든가, 그쵸? 아니면 또 이제 수기운이 많다든가, 그 관성 있죠? 다른 데 관성 있어가 관성 인성이 많아가지고 일주 나는 그런데 주변 환경이 나를 그렇게 안 만들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사주 원국과 대운과 세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오행, 뭐 십성, 십이운성, 십이진사를 종합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지. 지금은 여러 가지의 사주 이론 중에 하나인 그 십이운성의 사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있으면 꼭 그렇다, 그렇게 딱 간주를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사주 공부가 되게 힘들고요, 어렵고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안 맞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냐, 이거 뭐 학문도 아니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냐. 자, 그렇게 조금 이렇게 편협하고 이렇게 딱 고착된 사고를 조금 여러분들 이제 내려놓고 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자꾸 이제 강의하다가 제가 넋두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적극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사색적, 약간 소극적인 어떤 성격일 경우가 상당히 이제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오랜 경험에서 오는 연륜, 경험과 연륜에서 오는 어떤 나 몰라, 아몰랑 있잖아, 아몰랑. 나 몰라, 그냥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뭔가는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결정해야겠다는 어떤 책임감은 상당히 강할 수가 있습니다. 사지를 갖고 계신 분들. 그냥 이렇게 모른 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책임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한 집중력, 뭔가에 하나 육체적으로 활동하고 막 나대고 하진 않지만 뭔가 하나에 딱 몰입하면 그거에 대한 집중력은 상당히 높은 게 또 이제 사지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경험과 연륜이 많다 보니까요, 이게 잘못 또 이게 발현되면 고집, 아집, 타협, 협력 보다는 내 어떤 이 경험치와 아직 이게 맞다고 하는 좀 약간 답답한 면이,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나이 먹어도 하나도 안 바뀌어 한 그런 것들도 갖출 수가 있으니까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거를 창조하고 막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연구하고 답습하고 하는 쪽에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전통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하는 뭐 고고학, 사학, 예술, 문학 이런 쪽에 훨씬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는, 직업적으로 하면 잘할 수 있는 면이 있다. 철학도 마찬가지죠. 철학도 잘할 수 있습니다. 사지 갖고 계신 분들. 근데 그 사지가, 제가 장황하게 이것저것 말씀드리지만 뭐 몇 개의 키워드로만 좀 정리를 하자면 온고이 지신, 그쵸? 온고지신,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이제 꼭 만들다기보다는 옛 것을 중시하는 어떤, 그래서 뭔가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어떤 그런 경험치를 또 전수할 수 있는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지다. 특히 이 사지가 궁성에 따라서 연월일시,
따라서 이 월하고 일에 있을 때가 가장 발현이 크겠죠. 시기적으로. 그쵸? 이 년은 내가 삶의 초년이면서 어떤 그런 부모가 아니라 조상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 월은 내 부모궁이면서 내 사회 직장, 그쵸? 형제궁. 일은 나의 모습, 내 가정, 내 배우자의 모습, 신은 내 자식이나 노년의 모습이니까, 궁성적으로 월일에 있을 때 이 사지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날 수가 있지 않을까,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12운성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12운성 사지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겸손도 해요. 겸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의 중시하고요. 나이 많으신 어른이니까. 하지만 자기만의 어떤 주관 고집이 있어서 가끔은 소통이 불통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주 공부하면서 보니까 내 사주에 사지가 있네. 나는 그래도 겸손하고 예의 있고 참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남들은 나만의 어떤 고집이나 아직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인간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사주 공부의 참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소통불통도 되면서 이제 이건 조금 우리가 좀 경계를 해서 고쳐나갈 면인데,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사지가 있으면요, 크다라고 하면 안 돼. 클 수 있다. 크다는 반드시 그렇다는 건데 그건 아니고, 클 수 있다. 물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보면 70 정도 되면요, 뭐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이렇게 오신 분들은 좀 이 사지하고는 좀 특수한 경우죠. 아닐 수 있는데, 이 나이 먹고 내가 이제 무시당한다, 내가 이제 어떤 역할이 작아졌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정말 내 가치를 몰라준다, 그런 거에 따라서 속상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또 커질 수가 있는 면이 사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또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알고 고쳐갈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사지라는 이 사지,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 생보다는 생사,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간 부정적인 기운을 내포하고 있고요. 생은 긍정의 기운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 글자가 주는 느낌, 어감, 그 다음에 의미,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면에서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지를 갖고 계신 어떤 분들에서 사지의 어떤 형충, 지제, 형충의 기운이 동하면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사지는 말 그대로 내가 육체적인 기운은 상당히 약한 거죠. 정신적으로는 풍부한데 거기에 와서 예를 들면 을해다, 을해일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와서 사화가 땅 때립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약한데 와서 사해충을 하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화하고 수의 충은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정신적인 역마. 그쵸? 그러니까 내가 물론 생지로서 내 어떤 배우자궁의 변화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충이니까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뭐 한데, 이건 이제 상관이잖아요. 을에는 이제 정인이고, 정인에 이제 사지고, 을사는 목욕이고, 원래 나는 생각하고 정인 있는 사람인데 이런 갑자기 반대되는 기운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는 그런 면이면서 약한데 와서 치니까 나한테 안 그래도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데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산은 죽음을 뜻하잖아요. 죽음은 생과 사의 어떤 이별, 분리 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지의 운이 들어와 있다, 또는 사지를 뭐 이렇게 중요한 기운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이별이나 분리의 기운이 작용을 하고 어떤 연결되는 기운이 좀 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도 모대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지에 이렇게 기운이 와서 충을 하면요, 일단 이별이나 분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사지를 깔고 있으면요, 사지 음생양사, 양생음사. 여러분들 이제 12운성의 강의를 이제 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음생 양사, 양생 음사. 음이 생하는 곳에 양은 죽고요, 양이 생하는 곳에 음은 죽는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리고 뭐 정리를 하면, 갑오 일주가 특히 그래요. 갑오나 을해 일주 갖고 계신 분들, 경자, 신사, 사실은 전부 다 사지를 깔고 있는 간지지만 이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조금씩 발현되는 게 다른데, 자 보면 이 갑오 사는요, 이 오화는요 을목을 장생을 시키고요, 그쵸? 을에는 요 해수는요 간목을 장생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 사화는 비록 사지지만 경금을 장생을 시키고, 요 자수는요 신금을 장생을 시켜요. 그래서 사지를 깔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겁재를 장생시킨다. 이게 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겁재는 나의 동료, 뭐 적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자, 나 아닌 다른 사람, 비견이 될 수도 있지만 비견은 어느 정도 나랑 코드가 비슷한 사람인데,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 사지를 깔고 계서 겁재는요, 우리가 또 뭐 선생님으로 되자면 제자도 될 수 있습니다. 제자, 뭐 재성이나 식상이 제자 아닌가요? 근데 겁재도 나 아닌, 그러니까 겁재를 상생시킨다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잘 되는 것보다 남을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이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갑오, 을의 경자나 신사, 어떤 이런 모습이고, 이게 운으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운으로 예를 들면 간목일간인데 운으로 오화가 들어왔다 그러면 상관인이면서 사지잖아요. 자 이때는 예를 들면 오화는 을목을 장생시키거든요. 겁재를 장생시키는 운이 들어왔어. 이런 해에 무슨 선거를 나간다든가 반장철마를 나간다든가 뭔가 이렇게 경쟁해서 투표나 해서 해야 되면 나보다는 남이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운 보는 방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지의 이제 전반적인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꼭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쵸? 근데 부정적인 기운이 있지만 또 이걸 우리가 직업적으로 업상대체해서 뭐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정신적, 철학적, 종교적 연구, 고고, 옛날 것 이런 것들에 특화되어 있지만 또 이해심도 많고 경험치도 있지만 자기만의 아집, 고집, 소통 불능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인을 한번 돌아보는 사지를 깔고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하지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저한테 약간 이 따지듯이 책임, 당신 뭐 그렇지도 않은데 왜 또 100% 그런 것처럼 강의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고 전체를 다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식 판단이 무서운 겁니다. 단식. 그래서 단식 판단을 할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사주는 한 가지만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인연, 그 다음에 궁합적인 글자, 그 다음에 글자 고유의 특징, 십성, 십이운성, 오행, 생극제와 합충형파해, 십이운성, 십이신사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조금 잘 따져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단편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결론을 짓지 말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지의 간지, 그 다음에 사지의 어떤 실전, 풀이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